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상가를 사기 전에는 꼭 소상공인 마당을 보세요. 부동산은 섬이 아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마당을 보기 전에 부동산은 섬이 아니다. 이 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은 결국에는 경제에 부속된 개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부동산만 투자를 하고 어떤 것도 다른 것도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참 딱한 거죠. 어떻게 부동산이 부동산만으로 움직이겠습니까? 전체적인 어떤 경제 상황에 따라서 부동산이 다르게 움직이는 건데 부동산만 보게 되면 휘둘릴 수가 있겠죠.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위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나의 좌표를 모르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사게 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섬이 아니다. 이 말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나 상가를 사기 전에는 소상공인 마당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결국 상가는 뭔가를 파는 거죠. 뭔가를 팔 때는 그 지역의 경기, 인구 이런 상황은 알고서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소상공인 마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소상공인 마당을 검색을 하면 바로 제일 위에 보면 www.sbiz.or.kr 이 소상공인 마당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해서 제일 왼쪽 위에 창업 지원을 보시면 제일 위에 상권 정보 시스템이 나옵니다. 이 상권 정보 시스템을 클릭을 하면 창이 바뀌면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간단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죠. 지역을 검색을 해도 되지만 그냥 업종을 일단 노란 것들보다도 이 빨간색 01 업종 선택, 02 지역 선택, 03 분석하기 요것만 알면 됩니다. 업종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을 선택을 하고 분석하기만 누르면 간단하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보면 이게 열어보면 지금 시청 근처가 뜨죠. 소공동 소공동을 중심으로 치킨 그러니까 후라이드 치킨 가게를 한번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러프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월 추정 매출이 3,200만원 정도. 이거는 가게당이죠. 한 가게당 월 매출이 한 3,200만원 정도 나온다. 그리고 최저 매출이 1,800만원, 최고 매출이 5천만원.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이 숫자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72.7%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치킨 소비량이 많이 줄었다. 이런 것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까지는 일반적인 방식이고 회원 가입을 해서 로그인한 다음에 여기 상권 분석 바로가기 노란색 상권 분석 바로가기를 누르면 좀 더 자세한 분석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업종을 선택을 하고 해당 지역을 지도에서 한번 클릭을 한 다음에 제일 위에 상권 분석 저는 원형으로 해봤습니다. 원형으로 해서 이 100m, 200m, 300m 반경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도 되고 그렇게 반경을 정해서
간단 분석을 분석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분석 지역도 나오고 상권 평가, 업종 분석, 매출 분석 등등 자료가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상권 분석, 상권 평가인데 종합 평가죠. 59.3점. 그러니까 1등급에 가까울수록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의미인데 전체적으로 순위를 5등까지 1등부터 5등까지 매겼을 때 2등 정도는 되는 상권이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보면 내가 만약에 치킨 가게를 연다 라고 하면 이 점수가 59.3점 이 점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겠죠. 왜냐면 상권이 좋으면 또 경쟁자들도 많고 그래서 거기서 또 경쟁하기에 힘든 부분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딱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죠. 이 점수로 여기에 가게를 차리면 장사가 잘 된다 안 된다 이거는 보장을 할 수가 없지만 점수가 높을수록 부동산 가격은 일반적으로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권이 좋으니까 개개인의 상가들은 어떤 데는 망하고 어떤 데는 흥하고 이런 데가 생기겠지만 어차피 수요가 넘치기 때문에 상가에 대한 수요는 크다는 이야기죠. 점수가 클수록.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은 업종 분석 보겠습니다. 업종 분석을 보면 지금 후라이드 치킨의 경우에 2019년 6월 대비 2021년 4월의 경우 이 가게 수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6개에서 3개로 줄었는데 다른 업종들을 보면 다른 업종들도 조금씩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지금 2020년 대비 2021년에 이 가게들 개수가 팍 줄어들었긴 했지만 지금 점점 감소 추세에는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즘 상장하는 회사들 보면 상장을 아직은 하진 않았지만 마켓컬리 작년에 히트작이었죠. 마켓컬리 요즘 CJ 식품도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 상가를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걸 다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추세가 코로나로 가속 페달을 밟아서 급속화되었는데 이제 치킨도 잘 안 사 먹는다는 이야기죠. 점점. 물론 배달시켜 먹는 사람이 아직도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 에어프라이어라고 하죠. 에어프라이어에 치킨을 뜯어서 그냥 넣고 그냥 10분 20분 돌리면 그냥 치킨 가게에서 파는 것과 거의 비슷한 맛의 치킨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조차도 이걸 알고 있는데 이 젊은 사람들일수록 얼마나 이걸 많이 알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훨씬 더 집에서 만들면 훨씬 더 위생 상태가 양호하겠죠. 그리고 가격도 엄청나게 저렴합니다. 그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비대면 택배를 통한 그런 음식 문화가 급속하게 발달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 가게 수는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가가 점점 더 필요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자, 매출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매출 분석을 보면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의 자료가 나오는데
후라이드 양념치킨의 경우 매출액도 지금 급감한 거죠. 급감. 그러니까 8,600만 원에서 2,700으로 급감을 한 거죠. 건수도 2,224건에서 732건으로 급감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 그러니까 가게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겠죠. 일반 음식점도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7,763만 원에서 3,258만 원, 2,914건에서 1,695건. 음식점들이 전반적으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급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연장선이죠. 지금 그 코로나로 인해서 간편식들, 그러니까 렌지 돌려서 먹고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서 먹고 이런 음식 문화가 급격히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상가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는 거죠. 특히나 1층 상가들. 앞으로 1층 상가들이 제일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시대 분위기가 그 네이버, 카카오 이런 말로 대표되는데 그런 플랫폼 업체들이 그 매출이 급증하고 있죠. 매출이 급증하는 것 이상으로 이제 상가 수가 줄어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매출이 급증을 하지만 전체 매출이 급증을 하는데 그 매출은 그 대면에서 소비되는 것보다 금액은 훨씬 작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킨 2만 원에 사다 먹는데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사서 먹으면 온라인 주문해서 먹으면 5,000원이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가가 4배가 차이 나버리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온라인이 절대 금액이 늘어나는데 그 단가가 줄어든다라고 하면 그 2만 원에서 5천 원이다. 그러면 일반 상가들은 4배만큼 죽어나는 겁니다. 이 치킨 가게에는 4배만큼 죽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게들이 폐업하는 가게들이 늘고 있죠. 그래서 1층 상가는 정말 안 좋은 게 지금 그 카카오뱅크 지금 최근에 상장을 했죠. 뭐 어떤 은행보다도 지금 시총이 높은 뭐 공룡은행이 되어버렸는데 1층에 은행 점포 한 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카카오뱅크. 자, 앞으로 그 많은 은행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1층에서 2층, 3층으로 올라가겠죠. 개수도 줄어들고.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그 대면이 죽고 비대면이 늘어나는 것은 이건 뭐 시대적 필연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아마 1층 상가는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 자, 그러면 높은 쪽은 어떤가? 그러니까 고층, 4층, 5층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은 이제 사무실인데 사무실은 당분간은 좀 타격이 상가보다는 적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발달할수록 그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들은 디플레죠, 디플레. 공장은 자동화가 되고 생산성이 좋아지면서 실제 우리가 쓰는 제품들은 디플레죠. 가격이 내려가는데 서비스 업종은 인플레죠. 계속 다 단가가 올라가는 거죠. 거기에는 뭐 병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각종 사무를 통해서 결국에는 어떤 머리를 굴려서 돈을 창출하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유효할 것이기 때문에 상가가 타격이 제일 클 것이고 사무실은 좀 그거보다는 좀 낫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상가 1층 상가가 특히나 안 좋아지면 이제 재개발이 좀 더 가속화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재개발을 할 때
보통 그 주거지와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의 그 입장이 극명하게 나누어지죠. 그러니까 주택은 재개발하면 무조건 훨씬 가치가 상승되는데 상가는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 작은 상가라고 해서 무시할 수가 없는 게 1층에 있으면 그 수입이 꽤 괜찮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제 그런 분위기가 없어지면 1층 상가가 소외받고 1층 상가의 가격이 떨어지면 결국에는 그 재개발 반대를 주장하던 그런 요인들이 없어지는 모양이기 때문에 재개발이 되면서 상가가 상당 부분 주거지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뀌면 뭐 또 아파트 짓겠죠. 그래서 아파트는 당분간 투자하지 마라. 지금이 거의 최대점에 왔다. 저는 뭐 그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땅값 자체도 비싸잖아요. 12평짜리가 뭐 20억씩 30억씩 하니까 땅값 자체가 2억 3억 하는 건데 조금 한번 생각해 볼 일이죠. 그거는 예전 영상들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인구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분석을 보면 뭐 크게 줄어들지는 않는데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서울이니까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지는 않겠죠. 지금 서울 전체적으로 매년 뭐 5만에서 5만 명, 5만에서 10만 사이 1년마다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하도 가격이 올라가서 쫓겨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5만에서 10만 정도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줄어들겠죠. 아무리 중심지라도. 그래서 조금 줄어든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조금 줄어든 것에 비하면 그 상가수가 너무 줄어든 거죠. 그 이야기는 대면이 죽고 비대면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 현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과 소비인데 뭐 남녀로 나누어져 있는데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가 약간 그 소득이 약간씩 올라갔네요. 그 좌측은 주거 인구 소득,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 오른쪽은 그 직장 인구 소득, 이 지역에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의 소득. 치킨 같은 경우에는 뭐 양쪽 다 중요하겠지만 뭐 주거 인구가 좀 더 결정짓는 요인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뭐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인구는 약간 줄어들었고 소득은 조금 올라갔고 뭐 이런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지역 분석 보면 뭐 또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패스하도록 하고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앞의 화면으로 돌아가서 제일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서 그 상권 분석 밑에 보면 경쟁 분석, 수익 분석, 입지 분석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 수익 분석을 한번 보면 지금 보시면 수익 분석이 들어가면 그 뭐 초기 투자 비용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거 다음에서 눌러보면 뭐 메뉴와 뭐 수입 단가 뭐 이런 것들을 입력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 입력하면 그 경쟁 분석 그러니까 수익 분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거는 한번 그 해보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상가를 살 때는 내가 직접 가게를 할 경우가 있고 임대를 놓을 경우가 있죠. 근데 여기가 배팅 부동산입니다. 배팅 부동산에서는 임대를 놓는 물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임대를 놓을 때 요 상권 분석 이런 분석 시스템을 꼭 좀 활용을 해라. 소상공인 마당에서 활용을 해라.
한 번만 눌러보면 이 지역이 지금 어떻다 하는 걸 대략적으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이걸 알아야지 여기에 뭐 상가를 매수를 할 것인가, 뭐 매수하지 않을 것인가 결정을 짓게 되는데,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상가는 좀 죽고 있다. 이거는 뭐 필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뭐 신고가로 매입한다.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선택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그 내용 대략 살펴봤는데, 이 그 메뉴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소상공인 마당에 그 상권 정보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다.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알아야지 부동산을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이 나기 때문에 꼭 잘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전반적으로는 고점에 형성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죠. 특히 아파트. 이거는 이제 뭐 사람마다 다 인사이트가 다 다르겠지만, 그 나름의 그 판단을 하고 들어가는 것은 맞겠죠. 다 어떤 사람은 또 지금이 저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보기 나름이니까 다 각 개인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너무 저를 안티하지 마시고, 다 개인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